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함수의 극한 첫 시간으로 함수의 극한의 뜻, 그리고 그걸 표현하는 방법, 그래프 그리는 몇 가지 기술들을 살펴봤었습니다. 그쵸? 뭐 간단하게 복습해 본다면 어떤 함수가 하나 있을 때 어떤 한 x 좌표에 대하여 상상을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요, 여기 구슬이 굴러간다, 뭐 이렇게 공이 굴러간다, 구슬이 곡선을 따라 이렇게 A에서 오른쪽에서 A에 가까워지는 상황, 우극한, 그리고 A의 왼쪽에서 A에 가까워지는 상황, 좌극한. 이 두 개의 값이 똑같은 값 L이라는 값에 가까워졌을 때 우리는 이것을 기호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L이라고 표현한다고 배웠습니다. 이것이 함수의 극한의 정의였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냐면은 그래프를 그리는 기술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걸 시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웬만하면은 내가 그래프를 그려준다고 했으니까, 알겠죠? 그래프는 그려줄 테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쫓아가는 것만 연습한다고 했었습니다. 기억날까요? 그 다음에 어떤 것도 있냐면요, 대표적인 유리함수죠. y는 x분의 1이라고 하는 유리함수가 이제 이렇게 그래프가 있을 텐데, 이 그래프를 보고 우리가 네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x좌표가 0의 오른쪽에 가까워질 때, 0의 우극한이었죠. 이게 손에 잉크가 이렇게 묻는데 이게 무슨 상황이었냐면은 점이 이렇게 가는 상황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기억납니까? x가 0 오른쪽에 가까워질 때. 보다시피 y의 좌표는 계속 커지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이 함수의 y좌표, y의 x분의 1이라고 했을 때 이 그래프의 값은 무한히 커질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무한대라고 했고요. 뜻은 수가 계속 커지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인 숫자의 개념은 아니에요. 그냥 커진다라는 하나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지 어떤 숫자의 의미는 아닙니다. 반대로 x가 0의 마이너스, 0의 왼쪽에서 가까워질 때, 이건 우리가 어떤 걸 상상하는 거냐면은 이걸 상상하는 거죠. 이해 가나요? 0의 왼쪽에서 0에 가까워질 때, 이때는 또 y표가 계속 내려가죠. 끝도 없이 내려가기 때문에 이거는 얼마다? 마이너스 무한대. 지금처럼 우극한과 좌극한이 다르게 표현될 때는 우리는 이때 리미트 x 0으로 갈 때의 값은 뭐라고 쓴다고 배웠습니까? 없다라고 한다고 배웠습니다. 기억날까요? 반대로 이건 어떨까요? 리미트 x가 무한히 커질 때 x분의 1가 무한히 커진다는 것은 이 그래프에서 이렇게 점이 이동된다는 건 이해 갈까요? 구슬이 이렇게 이동된다. 그럼 이거 얼마였습니까? 0이었죠. y 좌표는 0에 가까워지죠. 반대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 이래 버리면요, 이때는 어떤 걸 상상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이걸 상상하는 거예요. 그쵸? 계속 작아지는 모양. 마찬가지로 0에 가까워지죠. 극한값은. 이것도 0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어쨌든 전반적인 내용은 그래프를 그려놓고 왼쪽으로 쭈르륵 가면 뭐가 될까? 니들 봤을 때는 이쪽이 왼쪽이지. 왼쪽으로 쭈르륵 가면 얼마가 될까? 오른쪽으로 쭈르륵 가면 얼마가 될까를 배웠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한 숫자를 중심으로 봤을 때는 이 숫자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올 때와 왼쪽에서 올 때가 다를 수도 있다라고 했던 거, 그런 것들을 배웠던 게 전 시간이었습니다. 기억나죠? 내가 그 카톡에 그 좌표를 찍지만 않았을 뿐 올리긴 올려놨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으로. 확인하고 싶으면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극한이라고 하는 걸 구할 때마다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있나? 굳이.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했었죠. 그래프 보통 안 그린다고, 그렇죠? 그래프를 안 그리고 푸는 몇 가지 스킬들을 배울 거예요. 일일이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좀 쉽게 단순 계산을 통해서 값을 구하는 걸 배울 건데요.
그 전에 앞서 잠깐 간단하게 요걸 하나 소개를 할게요. 여러분 교재에 없는 건데요. 확정형이라는 모양과 부정형이라는 모양,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말의 반대말이 요거예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부정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 영어로 not의 의미가 아니에요. 영어로 비교한다면 투부정사, 요즘 그런 문법 안 배우지? 그러니까 정할 수가 없는 형태. 이거다 저거다 딱 정할 수가 없고, 이거는 해봐야 안다라는 형태예요. 쉽게 말하자면 이거는 계산을 해봐야만 알 수 있어. 실제로 계산을 해봐야 아는 거. 그런 형태가 하나 있을 거고요. 자, 어떤 건지 정해지지 않은 형태. 얘는요, 결과값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결과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모양만 보고 이건 얼마야, 이건 얼마야 라고 딱딱딱 정할 수 있는 형태가 몇 개 있다는 건데요. 요거 두 가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게요. 일단 쉽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거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상상을 좀 많이 해보도록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무한히 커지는 숫자 두 개를 덧셈한다. 이게 실수에서는 a 더하기 a는 2a 쓰잖아, 그치? 근데 이거는 숫자가 아니란 말이야, 그치? 계속 커진다라는 상태거든. 커지는 상태 두 개를 합치면은 이 상황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계속 커질 겁니다. 이거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이거를 이 무한대로 쓰는 게 아니야. 그리고 이런 계산은 없어. 솔직히 이런 계산 없는데 여러분이 생각, 이해만 하면 돼. 일단 그러겠네. 계속 커지는 거 두 개를 더하면 그 결과 역시 계속 커지겠구나 라고 생각만 하면 될 거예요. 어떤 느낌이 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계속 커지는 것들끼리 곱한다. 계속 커질 겁니다. 이해가요? 이것도 세네? 다 세. 이게 뭔 일이야? 이게 뭔 일이래, 브라더? 여기도 세. 무한히 커지는 거랑 어떤 숫자, 이 숫자는 얼마나 큰지 작은지는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숫자가 있을 때 이것을 더하기를 하거나 혹은 빼기를 했을 때 역시 마찬가지 그 결과는 무한히 커질 겁니다. 이해가 돼요? 그냥 암기해버려 그냥. 이해가 안 되면. 이거를 뭐 논리적으로 설명해야지 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그렇겠구나 라고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무한히 커지는 어떤 상태가 있을 때 여기다 어떤 숫자를 하나 곱할 거야. 근데 이 숫자가 양수라면 이 결과는 똑같이 무한대가 나오지만 어떤 무한히 커지는 결과에 음수를 곱한다면 그때는 마이너스 무한대를 쓸 수 있을 겁니다. 이것도 이해 갑니까? 네. 별로 어렵지 않죠, 그렇죠? 내 손은 왜 이렇게 됐어? 미쳐버리겠네 진짜. 네, 그렇지. 일단 부호는 쉽게 판단 가능할 겁니다. 일반적으로 무한대는 플러스의 개념이기 때문에 뭐 플러스 무한대와 마이너스 무한대 곱한다면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일반적으로 무한대는 양의 무한대잖아, 플러스 무한대.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있습니다. 이것도 되나 혹시? 무한히 커지는 게 분모에 있고 상수의 숫자만 있을 때예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요 느낌을 상상하면 될 거야. 분모는 계속 커져. 그치? x는 무한대로 커지거든. 근데 분자는 숫자 1인 거 보지. 그럼 이 극한값은 얼마냐면 이게 0 나와버려요. 지금처럼 말이에요. 이해가 가요? 논리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해하는 게 제일 좋을 거야. 뭐 증명해야지 라든지 뭐 그런 것보다는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은 계산할 때 어떤 특별한 뭐 증명이나 논리적인 얘기 없이 그냥 그렇게 된다라고만 받아들이면 됩니다. 지금 보여준 것들. 물론 이거 말고도 몇 개 더 있긴 하지만 그건 나중에 얘기할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해 갈까요? 이것들이 바로 확정 형태 중에 하나예요. 그다음에 부정 형태, 아까 했듯이 이거는 해봐야 하는 겁니다. 계산을 했을 때 이게 답이 1이 나올지 뭐 5가 나올지 아니면은 무한대가 나올지 마이너스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해봐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배우는 대표적인 것 일단 두 가지, 세 가지를 할게요. 세 가지. 수투에서는 세 가지를 배웁니다. 첫 번째 배우는 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그러니까 무한대 나누기 무한대예요. 그러니까 더하기와 곱하기가 계속 커지는 건 이해 가죠. 근데
빼기와 나누기는 좀 달라요. 빼기와 나누기는 이건 해봐야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게 이거예요. 이런 모양들을 그려놓고 극한을 구하시오인데 이걸 우리가 대입해서 이걸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서 풀 게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이 어떤 특정한 스킬로 풀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요. 0분의 0꼴입니다. 조금 이따 할 테니까 일단 요 세 가지만큼은 일단 해봐야 알아요.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0 더하기 0이 0이라든지 0 빼기 0이 0이라든지 0 곱하기 0이 0인 건 금방 이해가잖아요. 그쵸? 참고로 이 0은요 실제 0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0에 가까워지는 이런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 0에 가까워지는 이 상태. 아직은 몰라도 되는데 요것을 따로 부를 말이 있긴 해요. 사실은 이건 무한소라고 부르는데 이건 몰라도 좋습니다. 어쨌든 쉽게 그냥 0이라고 생각하자고. 0이라고. 그럼 0 더하기 0이나 0 빼기 0이나 0 곱하기 0은 다 0이잖아. 그치? 근데 0 나누기 0은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약분되면은 이게 1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둘이 동시에 약분돼 버리면 1도 될 수 있고 2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연습할 것이 바로 이쪽입니다. 부정형 세 가지 형태. 이 세 가지 형태들을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어떤 특정한 기술들로 이거를 값을 구해내는 방법을 배우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요 순서대로 했다가는 여러분이 멘탈 나갈 수 있어서 순서로 좀 바꿔서 진행할 겁니다. 문제를 풀 때는요. 자, 문제 풀 때의 기본 요령은 뭐냐면요. 저번 시간에 이거 배웠던 거 기억나? 이렇게 어떤 특정 값이 나왔을 때, 숫자로 나왔을 때 우리는 이것을 수렴한다라고 표현했던 거 기억날까요? 수렴한다? 그래서 이걸 기본으로 해서 일단 계산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에요. 정확하게 이렇게 쓰는 거거든. x가 a로 갈 때 fx가 알파이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의 값을 베타라 하자. 쉽게 말해서 두 함수가 알파와 베타에 수렴한다 이거예요. 그 값이 나온다 이거죠. 이거는 1, 이거는 3 이렇게 값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두 개 이렇게 할까? fx에다가 3을 곱하면요. 이거 어떻게 되느냐? 이게 3알파에 수렴을 해요. 그러니까 fx가 알파에 수렴하면요. 이거 세배하면요. 수렴값도 세배가 된다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해서. 약간 시그마랑 비슷하기도 하고.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두 번째, 두 개를 더했어. 이렇게 더한 거에 극한을 구하고 싶을 때는요. 그냥 쉽게 이거 두 개 더하면 돼요.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이해 가요? 세 번째, 더하기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빼기도 돼요. 빼기 값 역시 얼마에 될까? 알파 빼기 베타가 돼요. 물론 앞에 리미트는 있어야겠죠. 이렇게. 이해 가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그리고 나누기까지 이 각각의 값들을 리미트 구하시오라고 나오면요. 여러분은 그냥 간단하게 앞에 나와 있는 두 값을 갖고서 그냥 이거 알파고 베타니까 이건 알파 곱하기 베타에 수렴하겠네. 이거 알파고 이거 베타니까 이거는 베타분의 알파에 수렴하겠네 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 가나요? 쉽게 말해서 뭐라고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나오면요. 그 값들을 갖고 똑같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면 돼요. 그리고 곱하기 숫자가 있으면요. 실제 수렴값도 그 곱하기 숫자만큼 커져요. 이해 가요? 물론 여기 같은 경우는 분모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gx의 극한값도 0이나 함수값도 0이 나면 안 되고 베타값도 0이 나면 안 된다라는 그 설정이 더 있긴 한데 뭐 요거는 요즘 스타일 아니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고 0은 일단 제외시키자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 모두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수렴할 때만 성립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증명은 현 단계에서 못해요. 이 증명은 다 대학 과정입니다. 그래서 고등학생인 여러분은 단지 저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것만 배우는 거예요. 계산할 수 있다. 계산도 별거 규칙이 어려운 게 아니잖아. 그치? 그냥 여러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 전에 하던 것처럼 똑같이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수렴하는 것들끼리는 이렇게 해도 된다. 뭐 좀 더 심오하게 들어가면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지금 할 때는 아니야. 그건 나중에 할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공교롭게도 여기 적힌 것들 중에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것들을 위주로 공부할 겁니다. 이제 앞으로. 공교롭게도 어떤 값이 수렴하는 거
그리고 확정형, 부정형 중에서 확정형은 나머지는 다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요거 하나만 다 기억하면 돼요. 이렇게 분모는 커지는데 분자가 그대로 멈춰있는 상태면 0이다라는 0에 가까워진다는 상질. 그리고 요 세 가지 특수한 꼴에 대해서 그래프 그리지 않고 계산하는 법. 그리고 그 기본 계산은 얘를 이용해서 할 겁니다. 뭔 얘기인지 잘 모를 테니까, 그치? 기본 문제를 통해서 할 거고, 기본 문제는 1번 문제를 제일 마지막에 풀겠습니다. 솔직히 거기 나와 있는 1번이 제일 어려워요. 21페이지에 있는 필수제 1번이 제일 어려운 거라서 그거는 좀 나중에 풀어야 돼요. 좀 이렇게 숙달되고 나서. 그래서 일단 넘겨서 23페이지에 있는 필수제 2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나중에 요거 오늘 수업 다 끝마치고 나서 총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적어줄게요. 일단은 내용을 한 번에 설명하면 힘들 테니까 문제를 풀면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있는 필수예제 2번 문제부터 다음 극한값을 구하시오라고 해서 1번 문제가 리미트 x가 1에 가까워질 때 x제곱 더하기 3x 빼기 4분의 x 세제곱 빼기 x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걸 구하는 게 문제인데요. 이제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자, 우리가 앞서 어떻게 했다 이런 것들을 다 그래프를 그렸다. 그치? 그래프를 그려서 만약에 그래프 이렇게 나왔어. 그럼 1이라고 했으니까 1을 기준 찾아가지고, 그치? 1 오른쪽에 가면 얼마고 왼쪽 가면 얼마예요? 그러니까 얼마가 나와요? 했던 것이 저번 시간까지 배웠던 거라면 이번 시간부터는 저 그래프 안 그릴 거예요. 방법만 터득할 겁니다. 일단 잘 들어. 첫 번째는요, 이렇게 숫자가 나오면요, 일단 숫자를 대입해 보는 거예요. 이해가요? 이게 숫자, x가 1에 가까워져요 이런 거 나오면요, 일단요, x에다가 1을 대입해 보는 겁니다. 대입하면은 분모가 얼마 나오죠? 1 더하기 3 빼기 4네? 0 아니야? 그치? 분모는요, 1 빼기 1이니까 0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대입, 원래는 대입 못하는 거야. 왜냐면 1에 가까워진다와 1을 대입한다는 건 다르기 때문에. 대입해 보면은 0분의 0 같은 모양이 나오죠? 우리는 이것을 지금부터 0분의 0꼴 이렇게 부를 거예요. 이게 아까 방금 지었네, 제 얘기를. 여기 세 번째 썼던 0분의 0꼴입니다. 이게 바로 이런 거. 이런 것을 우리가 0분의 0꼴이라고 불러요. 다시 할게요. 실제로 일단 대입을 먼저 해보세요. 했는데 분모도 0 나오네, 분자도 0 나오네,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걸 우리는 보고 보통 0분의 0꼴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걸 어떻게 푸느냐? 이걸 푸는 첫 번째 방식입니다. 인수분해하고 약분하세요 라는 거예요. 분자는 인수분해, 또 오랜만에 하니까 또 까먹으면 안 돼. 3차식 인수분해가 아니야. 이거 공통인수 x로 묶어버리면 x제곱 빼기 1만 남기 때문에 합차공식으로 이렇게 인수분해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해가죠? 분모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하면 이게 x 더하기 1과 이거 빼기 1이구나. x 빼기 1과 x 더하기 4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쵸? 이해가죠? 각각을 인수분해해요, 보다시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약분되는 게 생겨요. 그쵸? x 빼기 1이 똑같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뭐 할 거냐면요, 약분된 모양에다가 다시 한번 1을 대입해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얘의 리미트를 구하시오이지만 우리는 얘가 이 식이랑 같다는 걸 알잖아. 그치? 얘랑 같은 거니까 우리는 x 더하기 4분의 x의 x 플러스 1 약분시킨 모양을 제외한 나머지만 적어놓고 여기에 리미트를 붙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준식을 이렇게 고치는 겁니다. 이제는 어떨 것 같아요? 1을 대입하면은 분모는 5 나오죠. 분자는 1 곱하기 2니까 2 나오겠네. 그치? 그래서 이거는 지금부터 5분의 1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 값은 5분의 2에 수렴한다 이거예요.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자, 이제 하나씩 이렇게 유형별로 배울 거라는 거야. 그래프를 그리지 않습니다. 일단 나오면 뭐부터 한다고요? 대입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나오면 대입부터 하는 거예요. 대입, 원래는 대입이 아니야. 이거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이거 기억나? 리미트 x가 1로 갈 때의 fx랑 f1이랑은 서로 다른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대입하는 값이랑 달라요. 기억나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대입하는 거랑 다른 거지만 일단 대입을 해보는 겁니다. 해봤을 때
이 꼴에 한해서만 다음과 같이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스킬, 인수분해해서 약분해서 그 다음에 대입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을 대입하면 이건 0분의 0 꼴이 아니죠. 0분의 0 꼴이 아닐 때는요, 그 값 자체를 적어주면 돼요. 이렇게. 이해가요? 여기서는 x에 1을 대입했더니 어때? 0분의 0 꼴이 안 나오죠? 그쵸? 그러면은 이 값 자체가 답이 된다 이겁니다.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열심히 숙제해. 두 번째,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빼기 2분의 루트 x 제곱 더하기 5 빼기 3. 자, 마찬가지입니다. 숫자로 관련된 리미트가 나왔다 이거예요. 뭐라고요? 이렇게 숫자 부분. 1은 숫자잖아. 그치? 여기서도 숫자 2잖아. 그치? 이것도 2. 숫자. 숫자에 관련된 리미트가 나오면 뭐부터 해본다는 거예요? 일단 대입부터 해보는 거예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대입하면요 99.9% 0분의 0 꼴이 나와요. 그게 안 나오면 그 자체가 답이기 때문에 너무 문제가 쉬워져 버리기 때문에 대입하면은 99.9% 0분의 0 꼴이 나와요. 실제 숫자 x에 2를 대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분모는 뭐가 되겠어? 0이죠? 분자는요 2를 대입하면 4 더하기 5 9네? 루트 9는 3이니까 3 빼기 3 0이잖아. 그치? 분자도 0이잖아. 그치? 얘도 마찬가지로 0분의 0 꼴 되는 겁니다. 그러면 0분의 0꼴을 푸는 아까 첫 번째 방법이 여기 적어놨던 것처럼 인수분해 한 다음에 약분한 다음에, 근데 이건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그치? 인수분해하기 뭐가 있어? 분모는 1차식이고 분자도 루트인데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두 번째 스킬을 배우는 겁니다. 0분의 0꼴일 때 푸는 두 번째 스킬. 지금처럼 루트가 포함되어 있는 식일 때는 이것을 유리화를 해요. 그리고 나서 약분을 합니다. 근데 니들 이런 거 본 적 있잖아. 이 루트 2분의 3 다음을 유리화하시오. 사실은 표현이 좀 생략됐어요. 무엇을 유리화하라죠? 원래는 분모를 유리화하라예요. 그쵸? 루트 2씩 곱해가지고 이거 2분의 3루트 2라고 써요. 이게 유리화인 거잖아. 그치? 예를 들어서 3분의 루트 2가 나왔을 때 이거 유리화한 적은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살면서. 그래 안 그래? 무슨 말이야? 분자는 유리화한 적이 없어. 여러분이. 분모만 유리수로 바꿨지 분자를 유리수로 바꾼 적은 없잖아. 그치? 근데 이 리미트 세계에서는 분자도 유리화를 해요. 그러면 니들 이런 거는 똑같은 루트를 하나씩 곱한다고 배웠을 텐데. 그치? 이렇게 루트 다음에 더하기나 빼기가 나올 때는 뭐 한다고 배웠어? 유리화할 때. 합차 공식 이용한다고 배웠거든? 졸고 있는 거 아니지. 누님 좀 감기 에어컨 온도 낮출까? 그러면 안 돼. 이때는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분자가 루트 x제곱 더하기 5 빼기 3이죠. 분모는 얘고요. 얘는요. 분자를 유리화해요. 분자가 얘니까. 그럼 얘와 짝이 맞게 이렇게 곱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합차공식. 여기 안에는 당연히 이렇게 되겠지. 이해가지? 분모 분자에 똑같은 숫자를 곱한다. 지금처럼. 그래버리면 분자가 이게 뭐가 될까? 합차공식이잖아. 앞에 거 제곱되면은 x제곱 더하기 5일 거고 뒤에 거 제곱되면은 9잖아. 그치? 합차. 빼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분자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분자는 x제곱 빼기 4가 돼요. 이게 인수분해가 되겠다. 그치? 어떻게? x 더하기 2와 x 빼기 2로. 분자는 전개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해 갑니까? 분모는요, 보다시피 x 빼기 2와 나머지 루트죠. 루트 x제곱 더하기 5 더하기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준식이. 이해가죠? 다시 한번. 처음에는 이 식을요. 분자를 유리화하면요. 식이 이렇게 바뀌어요. 이해가죠? 자, 그럼 이 앞에 리미트 기호만 이렇게 붙이면 되겠다. 그치?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겠지? x 빼기 2가 보다시피 뭐가 돼요? 약분이 돼요. 이렇게 약분됩니다. 아까 배웠죠? 약분시킨 다음에 다시 한번 대입해 보는 거예요. x의 2를. 여기에 x의 2를 대입하면 뭐가 되겠니? 분모는요.
4 더하기 5, 9. 루트 9니까 3. 3 더하기 3이니까 분모는 6이 될 거고, 그치? 분자 x 2를 대입하면 2 더하기 2니까 4만 남겠지. 이건 어때? 0분의 0꼴이 아니죠? 네, 0분의 0꼴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에요. 이걸 뭐라고 쓸까? 약분해서 3분이라고 쓰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가지? 자, 그래서 첫 번째 스킬, 첫 번째 문제에서 두 가지 스킬을 배웠구나. 두 가지 스킬을 부를게요. 첫 번째 문제에서 두 가지 스킬을 배웠습니다. 일단 기본은 뭐라고요? 일단 x에 숫자를 대입해봐라. 문제에 나와 있는 리미트에 해당하는 숫자를 한번 대입을 해봐라. 그러면 일단 뭔지 확인해야 된다고? 0분의 0꼴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0분의 0꼴이 안 나오면 그 모양이 답입니다. 이걸 좀 더 세분화하면 이런 건데요. 대입해서 나올 수 있는 게 사실은 종류가 4종류가 있어. 4종류가. 종류가. 대입했을 때. 첫 번째, 0분의 0꼴 나온다. 두 번째, 0분의 어떤 숫자꼴 나온다. 다 0이 아닌 숫자꼴. 세 번째, 어떤 숫자분의 0 나온다. 네 번째, 숫자분의 숫자 나온다. 어떻게 보면 이런 거잖아. 그치? 분자가 0인 경우, 분모가 0인 경우, 둘 다 0인 경우, 둘 다 0이 아닌 경우. 이렇게. 그치? 넷 중에요. 첫 번째가 지금처럼 하는 부정형인 거예요. 이거. 지금처럼 이렇게 해봐야 안다는 거죠. 인수분해를 해서 약분해보던, 유리열 해서 약분해보던 해봐야 안다는 거고요. 나머지 세 개는요. 이건 확정형입니다. 얘는 뭐냐? 얘는요. 없다예요. 왜? 0의 우극한의 양수는 플러스 무한대고요. 0의 우극한의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무한대. 얘네들은요. 얘는 0이죠. 분자가 0인데 0 아니야? 얘는요. 이 값 자체가 답이에요. 그냥. 그래서 얘네들은 얘 셋은 확정형태에 보다시피 값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답은 얼마임 이렇게 정해졌다는 거죠. 근데 얘만 해봐야 알아요. 지금처럼 인수분해하고 약분했더니 1번은 5분의 2가 나오고 2번은 3분의 2가 나오네. 이건 해봐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 해본다는 것은 지금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인수분해 해봐서 약분해보고 또 유리화해서 약분해보고 이런 걸 통해서 값을 구해내는 거. 당연히 이쪽이 메인입니다. 나머지는 보다시피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별로 구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갈까요? 자, 그 다음 필수예제 3번에 있는 문제. 2번은 0분의 0꼴에 관련된 문제를 2개 풀어본 거고 3번은 뭐 쉽게 말하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풀어보겠다는 거거든. 거기도 나오잖아. 3번에 위에 보면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이라고. 그치? 일단 문제를 볼게요. 리미트 1번 문제. x가 무한히 커질 때 x제곱 더하기 1분의 6x제곱 더하기 7x 빼기 5. 자, 일단 이 문제가 아까 문제랑은 달라요. 왜 달라요? 아까 문제는 이렇게 숫자로 가는 극한이었어요. 이해가요? 숫자로 가는 극한. 그러니까 뭐가 가능했어? 여러분, 대입이 가능했어요. 그쵸? 근데 저건 어때요? x가 무한히 커진다고 나왔죠? 저건 숫자가 아니잖아. 그치? 저거는 여러분이 그래프를 그려서 그래프의 오른쪽 끝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겠다는 그런 문제라서 이거는 대입할 수는 없어요. 숫자를.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대입의 개념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제 상상의 폭을 좀 넓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요건 일단 마찬가지로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2x 더하기 1이라는 1차 함수가 있어. 이거 x좌표를 계속 키우면은 계속 커지는 거 이해가 돼요? 근데 계수가 만약에 마이너스 3 이래버리면요. 뒤에 5억 플러스가 있어도 x를 무한히 키우면은 이거 혹시 마이너스 무한대 되는 거 혹시 이해 가겠어요? 이유는 뭐야? 1차 함수잖아. 기울기가 양수면 그래프는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 아니야? 그러니까 x표가 계속 커지면 y표도 커지겠지. 그치? 얘는 반대로 기울기가 음수니까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모양. 따라서 x좌표가 무한히 커지면 y표는 무한히 작아진다. 이해 가요? 이런 거. 외우는 게 아니라 좀 상상을 좀 해봐야 될 거야. 그래프를 일일이 그려서 확인할 수도 있어요. 물론. 또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2x제곱 더 빼기 4x 빼기 17
이렇게 된 2차 함수의 x 무한히 커질 때의 극한 뭘 것 같아요? 이거 분명히 아래 블록한 2차 함수 아닙니까? 어떻게 그래도 말이야, 그치? 그럼 아래를 블록한 2차 함수가 x 좌표가 무한히 커지면 y 좌표도 무한히 커지겠네, 그치? 이것도 무한대예요. 납득하겠습니까? 대입은 아니야. 여러분이 상상할 줄 알아야 돼. 2차 함수 아래 블록이잖아. x가 무한히 커지면 이것도 무한히 커질 거야. 반대로 예를 들어서 x제곱의 개수가 음수야.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7x 더하기 196.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있을 때 x좌표를 무한히 키우면 뭐가 되겠니? 이건 반대로 그건 위로 블록한 2차 함수일 거야. 그치? 그러니까 x좌표가 계속 커지면은 y좌표가 계속 떨어지죠. 이건 마이너스 무한대입니다. 이해 가나요? 외우는 게 아니라고, 그치? 그래프를 보고 상상할 수만 있으면 돼. 이해 갔니? 그러면 이제 이런 걸 이용해서 저거를 분모 분자 이렇게 따로따로 봐보세요. 따로따로. 분모, 2차 함수인데 개수가 양수네? 그러니까 x가 무한히 커지면 이것도 분명히 무한히 커질 거야. 이해가? 분모 무한히 커질 거야. 이해가? 분자, 이것도 x제곱의 개수가 6. 양수네? 아래 블록이네? 무한히 커질 거야. 이해가? 이런 것을 우리가 보통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대입의 개념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상상, 물론 뭐 좀 많이 익숙해지면은 무한대 대입하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긴 한데 엄밀히 말하면 대입의 개념은 아니죠. 숫자가 아니라서. 상상의 영역입니다. 약간. 그래프를 일일이 그릴 수는 없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아래 블록, 위로 블록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식의 꼴은 어떻게 푸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다시 한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지금 이 문제가 무슨 모양이라고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고 그러는 건데요. 이 꼴은요 어떻게 푸느냐? 분모의 최고차로 나눕니다. 뭔 얘기냐면은요, 분자와 분모 둘 다 x제곱을 이렇게 나눌 거예요. 왜냐면 분모의 제일 큰 게 2차식이니까 2차식인 x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똑같이 나눌 거예요. 그럼 이런 거거든. 자, 잘 봐봐. 분모인 x제곱 더하기 1을 x제곱으로 나누면요, 이게 1 더하기 x제곱분의 1 되는 거 이해 갈까요? 얘네하는 게 이해하는 거야. 그냥 여기다 이렇게 분모 이렇게 썼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요건 1이고 요건 x제곱분의 1이고, 그치? 분자는요, 나누면 이거 6 더하기 x분의 7 빼기 x제곱분의 5 되는 거 혹시 이해 갈까요? 자, 다시 한번. 처음에 문제에 나와 있는 이 분수식을 그냥 똑같이 x제곱으로 나눠버린 거야. 그러면 그 분수식이 이렇게 바뀔 거란 얘기예요. 얘랑 얘랑은 같은 식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그죠? 같은 식이잖아요, 둘이. 그쵸? 뭔 말인지 알겠지? 여러분이 만약에 5분의 4라는 숫자가 있어. 근데 분모 분자를 똑같이 3씩 나누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게 3분의 5분의 3분의 4라고 써도 되는 거 아닌가? 아까 처음에 쓴 5분의 4랑 이거 같은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해 가죠? 이런 식으로 분모의 최고차인 x 2차로 똑같이 나눕니다. 이해 가나요? 그러면 여기 앞에 이제 리미트가 이렇게 붙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잘 들어. 아까 내가 어떤 얘기 했냐면은 빨간색으로 쓴 것만 오늘 배웁니다라고 할 때 여기쯤 썼을 거야. 집에서 확인해봐. 확정형 여기쯤에다가 뭘 썼습니까? 무한대분의 c는 0이에요 썼던 거 기억나요? 분자는 그대로인데 분모가 끝없이 커지면 이 값은 0의 수렴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x가 무한히 커지죠. 근데 이렇게 x가 분모에 있는 것들 있죠. 분모에 있는 것들, 그쵸? 얘들은 전부 다 0에 가까워져요. 이해 가요? 셋 다. x가 분모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무한히 커지잖아. 근데 분자는 7이잖아. 분모는 커지고 0이네. 이거 분자 5잖아. 고정. 분모는 커지잖아. 0이네. 이런 식으로 분모에 x가 있는 것들은 다 0에 가까워집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어떤 모양이냐면요, 보다시피 분모는 1 더하기 0 모양 되고요. 그쵸? 분자는 6 더하기 0 빼기 0 모양 돼버려요. 이해 가요? 모양이? 그러면 이 아까 배웠던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어. 여기 적었던 거. 각각 1에 수렴하고 0에 수렴하니까 이거 두 개를 합친 거는 당연히 1에 수렴합니다.
수렴끼리 더하기 빼기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된다고 했어. 따라서 1 더하기 0과 6 더하기 0 빼기 0 하면요. 그냥 1분의 6, 6의 수렴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극한값은 6 나온다 이겁니다. 이해가나요? 이게 한때는 그 수능에서도 2점짜리로 거의 필수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였거든? 한때? 요즘에 안 나와 2점짜리로. 왜 안 나올 것 같아? 너무 문제가 쉽게 풀리거든? 대부분 친구들이 이 문제 풀 때 어떻게 푸는 줄 알아요? 6이 어디서 나왔어? 1분의 6에서? 1은 뭐고 6은 뭐야? 1은 얘의 개수고 6은 얘의 개수죠? 2차항의 개수. 2차항의 개수. 1분의 6. 답은 6. 이래버립니다, 애들이. 그래서 이 문제를 보통 보면요. 1초 컷이죠. 이해 가요? 그래서 시험에 안 내요. 내봤자 2점짜리라고 그래서 2점짜리. 설마 이거 못 풀겠어? 라는 생각에서 지금처럼 개수만 보고선 바로 정답을 내는 방법으로 보통 풉니다. 근데 엄밀하게는 저렇게 분모의 가장 큰 차수가 2차인데 그럼 x제곱씩 나누자라는 스킬을 쓰겠다는 거예요. 요거를 조금 더 세분화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인데요. 2번. 원래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나 봐요. x가 무한히 커질 때 x제곱 빼기 x 더하기 1분의 x 빼기 2예요. 그럼 아까 배웠던 학생은 아까 것까지만 배웠던 학생은 야 이건 1분의 1이겠다 할 수 있겠지만 답이 그렇게 안 나옵니다. 아까랑 차이점 느껴져요? 쟤는요 같은 차수죠. 2차식분의 2차식. 그쵸? 얘는 다른 차수죠. 2차식분의 1차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차수로 나올 때는 좀 달라요. 근데 원리는 비슷하다 이겁니다. 원리는요. 이게 일단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거든. 그건 이해가니? 이거 1차 함수 계수 양수네 올라가네 무한대. 2차 계수 양수니까 아래 블록 올라가네 무한대.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슨 꼴이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잖아. 그치? 꼴부터 먼저 확인하는 거야 이게 항상. 꼴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여러분 뭐 해야 돼? 이걸 하는 거란 말이야. 분모의 최고차로 나눈다. 분모는 얘고 최고차는 2차란 말이야. 그래서 뭐 하는 거야? 2차로 나누는 거예요. 2차로. 분모 분자를 똑같이 x제곱씩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러면 어쨌든 식은 좀 모양은 좀 바뀌는 것처럼 보이지만 식 자체는 똑같기 때문에 말이에요. 이해 가요? 그럼 분모는 이게 x제곱 나눠버리면 1 빼기 x분의 1 더하기 x제곱분의 1인 건 이해 가요? 이렇게 바뀌는 건 이해 가겠니? 분모를 나누는 건. 분자는요. 잘 봐. x분의 1 빼기 x제곱분의 2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요? 야, 분모 분자를 다르게 나누면 안 되는 거잖아. 똑같이 나눠야지. 그래야 안 바뀌잖아, 숫자가. 그치? 응?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니 5분의 4가 있는데 난 얘는 4로 나누고 얘는 10으로 나눠야지. 이러면 숫자가 바뀌는 거 아니야? 아까 값이랑? 그치? 나눌 거면 똑같이 나눠야죠. 그래야 숫자가 안 바뀌잖아. 그치? 루트 2분의 3은 있는데 유리화를 하시오. 분모만 루트 2 곱해야지. 그럼 숫자가 바뀌죠. 분모에도 곱하고 분자에도 곱해야 1을 곱하는 거니까 안 바뀌는 거 아니야 숫자가? 그치? 그런 것처럼 숫자를 안 바꿔야 한단 말이야 일단. 그치? 그래서 x제곱씩 똑같이 나누는 겁니다. 보다시피. 그럼 다음과 같이 바뀌는 건 이해 갔죠? 여기에 리미트가 이렇게 붙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분모에 x가 들어간 건 다 0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얘도 0인 거야. 그러면 뭐야? 이게 보다시피 1 빼기 0 더하기 0분의 0 빼기 0이 돼버려요. 그게 뭐란 얘기예요? 결국 답이 0이죠. 그럼 값이 0 나옵니다. 0에 수렴합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물론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어요. 분모가 차수가 더 크면 0 나오는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정리하는 건 나중에도 되니까요. 일단은 꼴 자체를 일단 상상할 줄 알아야 한다. 숫자일 때는 대입하면 그만이야. 근데 지금처럼 무한대 같은 경우는 대입이 안 되니까 여기서 약간 여러분이 좀 기지를 좀 발휘를 해야 돼요. 기지. 무슨 얘기냐면 그래프를 따로따로 그린다고 생각해보세요. 분모 따로 분자 따로. 그러면 둘 다 커진다 둘 다 커진다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러면은 분명히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겠네. 부호는 생각 안 해도 돼요 여러분. 부호는 이게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든 그건 상관 안 해도 됩니다. 어쨌든 꼴 자체는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겠네. 말하면은
원리는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분모의 최고차로 나눠버려. 그러면 지금처럼 차수가 똑같을 때는 2차분의 2차 이게 똑같을 때는 개수 1분의 개수 6으로 답이 나와버리고요. 차수가 다를 때는 큰 쪽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큰 쪽은 무한대, 작은 쪽은 숫자. 무한대분의 숫자니까 0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헷갈리면은 분모의 최고차로 나눈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3번은요. 리미트 x가 무한히 커질 때 루트 x제곱 더하기 3 빼기 4분의 2x제곱. 내가 이 수업하면서 이런 경험 많이 하거든. 나는 이렇게 수업한 적이 없는데 애들이 나중에 갖고 와서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랬잖아요. 이런 식으로. 내가 몇 가지 사례가 있었어. 예를 들어서 로그 할 때 이런 거 뭐가 있을까? 이렇게 나오면은 아주 어이없게도 선생님 약분하면 요거 2고요. 약분하면 요거 또 2니까 이거 로그 4 아니에요? 또는 뭐 로그 2의 제곱 아니에요? 응, 아니야. 난 이런 적이 없거든, 한 번도. 무슨 말이냐면은 로그 할 때 이런 거 배웠던 거 기억나? 이거 곱하면 뭐 나오는지 혹시 기억나요? 응, 다 까먹었어, 그치? 이것도 뭐 중간고사 보고 나면 다 까먹어! 이게 됩니다. 근데 내가 이런 얘기 하거든, 애들한테. 이게 마치 약분 되듯이 두 개가 지워지고 남는 걸 쓰는 모양이야 라고 얘기했어, 나는. 그러니까 약분하면 돼! 하진 않고 약분 되듯이 이렇게 보여 라고 수업을 했더니만 그 학생이 이 문제를 이렇게 푼다 이거지. 약분해버려서. 내가 언제 약분이 된다고 그랬어. 약분 되듯이 보인다 그랬지. 무슨 말이냐면은 잘못 공부하는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루트 나왔습니다. 뭐 하는 걸까요? 유리화. 이래버려요. 나는 그렇게 수업한 적이 없거든요. 내가 아까 유리화 한 번 나왔던 거 기억나요? 언제 유리화한다고 그랬어 아까? 기억나? 0분의 0꼴에 한해서 1번 인수분해하고서 약분하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 유리화를 하고 약분하는 방식이 있었죠. 그쵸? 이해가 무슨 말인지? 요 얘기만 했단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이거 아직 유리화가 아닙니다. 일단 이렇게 볼게요. 이거 그래프 그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위에 거 무한히 커지는 건 이해 가요? 분자? 분모는요? 분모도 무한히 커지거든요. 상상할 수 있겠어요? 무한히 커지는 게 루트 안에서도 무한히 커지지 않을까? 값이. 이해 가니?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야. 그럼 이거는 어떻게 푼다고 배웠지? 아직까지는, 현재까지는 이렇게 푼다고 배웠잖아. 그치? 분모의 최고차 한다고 배웠잖아. 그치? 언제 내가 유리하란 말 안 했는데 말이야. 그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분모의 최고차로 나눈답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그럼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건 대체 몇 차식이죠? 사실은 차수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차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다항함수만 하는 거거든.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만 우리가 보통 차수를 얘기하는 거지. 지금처럼 루트에 뭐 제곱 들어가 있는 건 이건 차수가 아니에요. 사실 차수 얘기를 못 하는 건데 그냥 할 수 있다고 쳐보자. 니들 제곱이 루트 안에 있으면 몇 차일 것 같아 이게? 제곱이 루트 안에 있으면 몇 차일 것 같아? 1차예요. 그렇지 않아요? 제곱이 루트 안에 있으면 이거 그냥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물론 엄밀하게 이거겠지만. 이해가 무슨 말인지? 1차 아니냐고. 이것도 1차처럼 보면 돼. 그래서 이거는 분모가 1차구나 하면은 뭘로 나누는 거예요? 이거는 분모의 최고차인 1차로 나누는 겁니다. 각각. 자, 그럼 잘 보세요. 분자야 2x인 건 금방 이해 가죠? 2x제곱을 x로 나눴으니까. 그치? 분모는 자 뒤에 있는 건 빼기 x분의 4인 것도 이해 가요? 얘는 뭘까요? 이거를 루트 안으로 나누기를 넣는다고 하면 이게 아마 x제곱 나누기랑 같을 거야. 무슨 말인지 가니? 다시 한번 루트 3인데 여기 나누기 x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거는 사실은 이거랑 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될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누기 x 하면은 근호 안으로 들어갈 때는 마치 x 제곱으로 나눈 것처럼 될 겁니다. 이해 가나요? 그래서 이 나누기 x가 요 루트,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쓰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거를 x를 루트 안에 넣으면은 이렇게 된다 이거죠, 이렇게. 이해 가요? 그래서 이 안에가요, 보다시피 1 더하기 x제곱분의 3 이렇게 바뀌어요, 모양이. 준식이 다음과 같이 바뀝니다. 이해 갑니까? 분모 분자를 x로 넣어버려요. 따라서 이 앞에 저 기호만 이렇게 쓰면 돼요. 리미트 x는 무한히 커진다는 기호만. 다시 한번. 그냥 이 식이 처음에 쓰는 식이 이거 아니겠냐고요. 똑같은 거 아니겠냐고 이거랑. 그렇죠? 우리는 지금 또 얘의 리미트를 대신 구하면 돼요. 얘 구할 때 요령이 뭐였어? 분모에 x가 있는 건 다 0이었어. 근데 이건 분모의 x가 아니거든? 보다시피 분자의 x가 있는 거야. 그치? 그럼 봐봐. 분모는 1 더하기 0 빼기 0이니까 분모는 1 아니야. 근데 분자는 어떤 모양인지 알아? 분자는 2에다가 x를 곱하는 모양이에요. 즉 무한히 커지는 걸 곱하는 모양이라고요. 어떤 숫자 2에다가 무한히 커지는 걸 곱했으니까 무한히 커지지 않겠냐고. 그치? 따라서 정답은 뭐냐면 이 정답은 무한대입니다. 이해 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런 식으로 뭐라고요?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구나 라는 그 스킬들을 배우는 겁니다. 현재까지 여러분이 3개라면 3개? 4개? 3개의 스킬을 배웠어요. 0분의 0꼴에서는 인수분해한다, 유리화한다. 무한대분의 무한대에서는 분모의 최고차로 나눈다 라고 하는 거. 이해 가죠? 4번에 보면은 모양이 또 조금 달라집니다. 4번은 리미트 해놓고서는요, 여기 보면 보여요? x가 어디로 간대요,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대요, 이게. 그쵸? 그리고 나머지 식은 루트 4x 제곱 더하기 1 빼기 x분의 x 되겠습니다. 무한히 커지는 것만 지금 몇 문제 풀었잖아. 그치? 3문제 풀었잖아. 마이너스 무한대. 즉, 무한히 작아지는 건 어떻게 푸느냐? 이거를 따로 스킬을 배우지 말고 저걸 재활용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저걸 바꿔줘야겠죠. 부호를. 어떻게 바꾸면 될까? 문자를 치환하면 됩니다. 치환.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 가는 이 개념은요, 보통 치환으로 풀어요. 뭘 치환하냐고요? x를요, t라는 문자로 바꿀 건데 부호를 이렇게 바꿀 거예요, 서로. 이해가요? x를 마이너스 t 이렇게. 그러면은 x가 계속 작아지면은 반대로 t는 계속 커지는 거 아니야? 부호가 서로 반대니까, 그치? x랑 t랑 서로 부호가 반대니까 x가 계속 작아지면요, t는 반대로 계속 커지겠죠, 그쵸? 그러니까 주어진 식을 고치면 이렇게 됩니다. 리미트 t가 무한히 커진다 이렇게 말이 바뀌어요.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그리고 남아있는 것도 마찬가지니까 다 이 x마다 다 마이너스 t를 이렇게 대입을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t 대입하면 뭐가 되겠어 이거? 똑같이 4t 제곱 더하기 1 나온다? 근데 여기다 마이너스 t 대입하면은 여기 부호가 바뀌잖아. 플러스 t 이렇게 바뀌어요. 분자도 마이너스 t 이렇게 바뀌고요. 이해 가요? 식 이렇게 바뀝니다. 치환을 하면은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아까 했던 유사한 스타일입니다. 문자가 x 문자가 이렇게 t로 바뀌었을 뿐 내용은 똑같다는 거죠. 상상해 봅시다. 이 분모가 무한히 커지는 거 상상이 돼요? 다시 한번. x가 커진다? 이것도 커지겠네? 이것도 커지겠네? 두 개를 합쳤어. 커지겠네. 그치? 분자는 커지는 거에 부호가 달렸어. 그러니까 이건 계속 작아질 거야.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무한대분의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죠? 엄밀히 말하면. 그쵸? 근데 부호 무시하고 그냥 간단하게 우리는 이렇게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푸는 요령은 똑같다는 거죠. 분모의 최고차로 나눈다. 선생님 루트 있는데요? 괜찮아. 2차가 루트 안에 x가 뭐야? 1차인 거야. 1차 더하기 1차니까 1차인 거야. 이해가? 1차식이니까 1차식으로 나누면 돼요. 뭘로 나눈다? 이거를 둘 다 t로 나눕니다. 똑같이. 분모의 최고차로. 그러면요. 난 이렇게 열심히 쓰고 있어, 얘들아. 목이 아프다. t로 나누면요. 이 근호안은 실제로는 뭐가 되는 거다, 이게? 근호안은 t제곱으로 나누는 거랑 똑같아요. 그쵸? 따라서 이 근호안이 뭐가 되는 거냐면요. 근호안이 4 더하기 t제곱분의 1 이렇게 돼요. 이해 가요? 실제로 루트 안은 t제곱으로 나누는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바뀌고요.
뒤에 있는 거는 1 되겠죠? 분자는 마이너스 1이고요. 이해 갔죠? 자, 뭐 문자만 바뀌었을 뿐 내용은 똑같습니다. t가 무한히 커지니 t가 이렇게 분모에 있는 것들은 다 0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따라서 주어진 모양은요. 루트 4 더하기 0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1꼴이에요. 누구 이거 2니까 2 더하기 1. 3인의 답은 얼마?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이해 갔어요?